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달려 있겠죠. 아마 이 중에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언론에 이름이 나는데 좋은 쪽으로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쪽으로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아니하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축복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공직을 마치거나 또는 인생을 마칠 때쯤에 야,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라고 뿌듯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제프대 받고 대우받고 많이 챙겨놔봤자 결국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직자라고 할 때 왜 공직자라고 하느냐?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죠. 공적인 일은 뭐냐? 개인 또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두에게 관계된 일, 그 일을 하되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도 결국은 월급 받고 남의 일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5년 동안 고용된 단기 임시직 계약직이죠.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겠지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결국 다 제 손에 달렸고 제 마음에 달려있는 일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해도 피해가 여러분 하는 사업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미치죠. 또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면 그 영향, 악영향이라는 것도 아주 좁은 범위에 미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력이라고 하는 권한이라는 걸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나 아이들 껴안고 이 세상 떠나버려야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뭔가 폼나는 거, 뭔가 남들한테 우월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배운 거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게 된 겁니다. 대신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돼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권력을 맡길 때 다 목표하는 바가 있죠. 이유가 있죠.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 살면 편하죠. 간섭받지 않고.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도 국민의 일원이지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힘들이 번 돈 떼서 세금도 내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권력을 국가에 맡기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다는데 제가 보는 거의 거짓말 같긴 한데 대한민국에 2025년에 뭔가 위대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다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죠. 유튜브 맹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뭐 좋은 건 보는 거죠. 여러분도 작년에 합격해서 이제 올해 대한민국의 중간 관리자, 주요 공직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는 어떤 생각으로 공직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다면 공직은 빨리 그만둘수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은 명예로울 수 있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 생각하면 공직을 하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 2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 벌써 그 생각 드나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을 할 수는 없겠죠. 요즘은 공직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제 5급 중간관리자 사무관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공직자들하고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런 거 세상에 젊은 새파란 젊은이들한테 남들은 30년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5급을 달아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제도가 있던 시대는 흥했고 음서 제도가 횡행하던 시대는 망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잘 뽑아서 잘 교육해서 바른 마음으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면 그 나라가 아주 흥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도 그 중에 중요한 한 구성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새로운 공직자로의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제가 20분 얘기하고 40분은 일종의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던데 질문이나 의견이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별로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좀 썰렁해질 가능성이 있죠. 이미 공직자의 물이 조금 들어서 일단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눈치를 본다. 아직까지 그리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따 질문하는 시간을 또 의견을 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을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면 더 나은, 더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제가 쓰는 기준은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할 때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냥 기술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뭐 모든 걸 다 합친 게 능력이기도 하죠. 기술적 능력 중요하죠. 테크닉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공직자로서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죠. 기술적 능력이 뛰어남들 못하겠어요. 그거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잘 쓰면 나라 망할 일이죠. 그런 똑똑한 정말 속세적 의미의 유능함은 없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 공직자라고 하는 기본적 자세.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5,200만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학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삶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더 혹독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는 이 행동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려있다.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기본적인 마음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죠. 두 번째로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실함이죠. 뭐 토끼와 거북이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유능하고 아무리 방향이 똑같아도 땡땡이 게으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공직자일 겁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다 모자란 게 있죠. 그 특장점들이 있는데 그 특장점을 잘 찾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테크닉이죠. 기술을 끊임없이,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 똑같은 가게 주인인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당 많이 가죠? 식당 갔을 때 제일 많이 보는 데 어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판단이나 기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뭡니까? 음식의 양인가요? 음식의 품질? 뭐 그럴 수도 있죠. 종업원의 자세? 주인의 태도? 더러운 화장실? 아마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더러운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거죠. 똑같이 출발했는데 길게 보면 한 번 접촉하고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조금씩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접촉하고 한 번 행동하고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해가는 사람, 마이너스를 만드는 사람. 처음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철길 쭉 갈라지는 것처럼 천지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지금 생각하면 10년 무지하게 길게 생각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순식간이죠.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택하거나 여러분들도 선택할 때가 오는데 그게 그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그때 다 반영이 됩니다.
제가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저는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크게 욕먹어보지 않았는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동료들한테 권한을 주고, 자, 니네 동료가, 지금 승진 대상자가 10명 있는데, 한 30명, 50명 되는 동료들, 동일 직급의 동일 직리할 사람들한테 대표를 뽑아봐라.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3명 정도를 뽑은 다음에 제가 번호를 매겨라. 승진시키고 싶은 니네 동료. 1부터 10명, 15등까지 먹여라. 제가 1.5배를 하게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되면 끝에서부터 번호를 역으로 떨어질 사람을 번호를 매겨라. 니 같으면은 승진 안 시키고 싶은 사람 순서를 매겨라. 이런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 순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1, 2, 3, 4, 5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따라 하면 거의 승진 인사가 욕을 먹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동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자들이죠. 지금도 보면 박수 소리 크게 차이가 있죠. 아까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긴 해, 아직까지는. 아마 내가 모르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긴 공직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사이에 그 매 순간순간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주세요.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엔 차이가 별로 없죠. 땡땡이 치고, 어디 이상한 데나 관심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공직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한 도구가 될까? 내가 세상 5,117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낮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실력이 조금씩 느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확 벌어져 있겠죠. 우리 올해 임용되는 여러분들은 벌어지지 말고 모두가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잘 되겠죠? 그리고 이건 기본에 관한 건데 공직자는 청렴해야 돼요.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이렇게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좋으면 저 사람 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왔죠. 여러분 이 돈이 마귀예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어떤 천사? 친구, 친척, 선배, 동료, 어쩌면 사랑하는 애인. 애인이 없나 봐요. 아주 충격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처음에 누가 마귀 짓을 하겠어요. 천사 짓을 하죠. 어려운데 좋은 문자 매일 보내요. 고생 많으시죠. 뭐 특별히 그 다음에 전화 와요. 애쓰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러고 오죠. 그러면 좀 이따 나타나서 아유 어려우신데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 술이나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상품권 이거 막 우연히 생겼는데 10만 원짜리 한 장. 그 다음에 요새 여유가 좀 더 생겼어. 20만 원, 30만 원. 그러다가 부름사람 가고 뭐 선물 잔뜩 갖다 주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장부에다 다 써놨다는 걸 알게 되죠. 언제 그게 드러나냐?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이 원래 여러분 그 특수부 그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너무 쉬워요. 일반 사범을 잡으면 인사고과에 별로 영향이 없는데 공직자를 잡으면 아주 평정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맞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 방법은 1. 관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일단 쫙 훑어서 잡아다가 조사를 하면 그런 업체들이 대개는 뻔하게 법인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죠. 뭐 사실상 개인 회사니까.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국제적인 해외시장 개척해가지고 글로벌 경쟁하는 사람이 관가 근처에서 놀겠습니까? 물론 크게 노는 데도 없진 않겠죠. 대개는 광급공사 따겠다. 인허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남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장부를 뒤져보면 뭐 엉망진창이죠.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빼가지고 잠깐 집 잔금 냈다가 다시 갚고 뭐
주식 좋다는데 잠깐 샀다가 다시 갚고. 그런데 이건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 횡령 배임죄에 해당되죠. 다 합치면 몇십억 나오죠. 그걸 잡아다가 네가 갈래? 누구 대신 보낼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를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추고 있죠. 장부에다가 다 써놨어요. 언제 땡땡 사무관한테 상품권 32만 원 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장소, 표정까지 다 써놔요. 그리고 현금으로 준 건 증거가 안 남으니까 방법이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현금을 찾으면 띠지를 떼고 고무줄로 말아서 준대요. 이렇게. 띠지에 뭐가 있냐? 그 띠를 만든 은행 창구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거를 다 모아서 요거는 땡땡 사무관 준 거, 요거는 무슨 서기관 준 거, 이거 다 써놓죠. 왜 써놓냐? 자기가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관가 근처에 업자를 잡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장부 찾으러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한 시기가 지나서 이게 쌓여서 처음에 몰랐죠. 쌓여서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무관님 막 간도 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미 코가 깨있어요. 내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문제는 그들도 엄청난 프로들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문제될 일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아예 업자는 만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것도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험한 곳이에요.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많이 봤죠?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얘기만 했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같은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딱 시장이 되고 나니까 웬 만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서 만나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야, 내가 인기가 엄청 좋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꼭 뭘 부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쓰시죠? 이렇게. 제가 그때, 시장시대 CCTV를 다뤘는데 이유가, 돈을 받는 증거를 찍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용도가 다른 거였어요. 그게 뭐 용도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한명숙 총리 재판을 아마 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가라서 다 재판하면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업자가 예를 들면 잡혀가지고 제가요 언제 땡땡 시장 만났는데 그때 봉투에 3천만 원 줬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일단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줬는데 내가 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은 건 거의 사실에 가깝죠. 받았다 돌려줬으니까. 밀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돌려줬으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은 아니고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여튼 동그라미가 한 개 있냐 없냐 차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실제 만났죠. 그리고 뭔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안 들어주긴 했지만. 하여튼 뭔가 나를 줬어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는 돌려줬습니다. 그거 알고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거죠. 특히 거기에 일정한 의도가 끼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제가 업자들 경고용으로 제가 언론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너네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내가 다 찍어 놓는다. 만나는 장면을. 저 봤죠? 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언론에 소문을 냈더니 그게 연합뉴스 뭐 등등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면담 신청이 확 줄었어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죠. 다행히 엉뚱한 이상한 소리 듣긴 했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험한 세상이니까 잘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제가 선거 때 선조가 있는 조선은 망했고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가 있는 조선은 흥했다. 열심히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노비든 평민이든 가리지 않고 유능하면 데려다가 쓰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방 관료들이 백성들을 괴롭힐까 싶어가지고 징을 들고 수원에서 참 서울에서 수원 화성 왔다 갔다 하면서 억울한 백성들은 나와서 징을 쳐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징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본 지방 관하의 관리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관할하는 백성이 혹시 가가지고 징을 치는 날 자기가 바로 징을 치는 날이죠. 그래서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에 아마 지방 관리들이 부정부패로 백성을 괴롭게 한다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다가도 아마 백성들과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무했겠죠. 그래서 정조는 그 징 한 개, 1년에 한 열흘 화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방 관리들을 전부 제압한 거예요. 딱 이 한 가지의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나라의 운명이 국민들의 삶이 어쩌면 목숨이 달려있다. 예컨대 안보를 다루는 군인들 여기는 없지만 그 군인들이 혹시 쓸데없는 이상한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전쟁을 하게 자극을 해서 만들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숨을 잃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경제가 폭망을 해서 손가락을 입으로 손가락 빨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겼겠죠. 그 작은 하나의 행동으로. 그래서 공직자들 손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대한민국 공직자의 중간 관리자, 중간 간부, 사무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을 하기 따라서 대한민국이 흥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망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 공직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이 공직은 정해진 확실한 일이 없어요. 정말로 하자면 막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 앞에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처리의 방식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운다. 제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가 할 일을 하고 맡기죠. 이걸 부족하면 보완해가지고 와라.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진짜로 복잡하게 판단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판단할 자료를 더 만들어 오라고 내 손을 떼서 딴 데다 맡겨놓죠. 그래서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빠르게 처리하면 성과가 납니다. 대개는 보면 어렵고 중대한 일, 이걸 가지고 끙끙끙 앓으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그러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평생 공직을 할 거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5년 임시직이니까 그 사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시간을 2배로 효율성 있게 쓰면 임기는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모든 일들. 그래서 공직자들도 할 수 있는 일보다 빨리 하자. 시간 질질 끌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민원 일주일에 처리하나 2주에 처리하나 아니면 6개월 후에 처리하나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 민원의 당사자는 1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흥망이 달려 있어요.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수없이 많이 쌓인 민원 서류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파초선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가끔씩 하는데 들어보셨죠? 시험 공부하느라고 혹시 서유기도 못 읽어본 건 아닐 테고 그 손오공이 어디 가다가 어딘가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불을 끄려면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필요하다. 그거 누가 가지고 있냐? 어떤 마녀가 가지고 있다. 부채예요 그냥. 근데 부채는 그 마녀한테는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에 불과한데 그걸 한 번 붙일 때마다 세상에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을 하죠. 이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펜, 업무, 이거는 세상에 폭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같은 거죠. 그래서 권력이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따져놓고 보면 친구들하고 뭐 똑같은 뭐 생명집에서 같이 술 먹는 친구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엄청난 세상의 내부 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파초선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주기 바랍니다. 근데 장애가 하나 생겼죠. 어떤 장애냐. 특히 여러분들 행정직 공무원이어서 재량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재량. 이 재량이 너무 많고 넓죠. 그런데 이 재량 범위 내에서 내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실패를 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의무 지어진 일 외에 내가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그 사회가 경직되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따질 필요 없죠.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은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죠.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총력을 다해서 일선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중간 주요 공직자로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